막 흔들려요, 내가. 어떻게 우르르 뭐 하는 식으로. 쿵 하는 괭임을 들리더니 창문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들렸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느끼고 우리나라 약간 이제 좀 위험하구나. 아시아 전역에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강진 소식. 한반도는 안전한 걸까요? 주변 판 운동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한반도에도 판 내부에도 그러한 응력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지진을 감시하는 사람들. 지진 조기 경보에 특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조기 경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진 대응을 위한 첨단 기술의 현 주소를 들여다봅니다. 평화로운 오후. 위협적인 굉음과 함께 바닥이 강하게 흔들립니다. 깜짝 놀란 아이들이 잽싸게 식탁 아래로 몸을 피하는데요. 물건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규모 7.0, 고층 건물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의 강진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와 깨진 유리창이 지진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데요. 가상 지진 체험을 통해 대피 방법을 익혀보는 안전 체험관입니다. 한 번 발생했다가 멈췄다가 또 한 번 발생했다가 멈췄다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다. 뭐죠? 2차 지진.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여진이라고 하죠. 잠시 마음을 놓은 사이 다시 바닥이 흔들립니다. 여진이 온 건데요. 뉴스에서만 보던 지진, 실제 겪어보니 어떤가요? 지진 체험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지진 강도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놀랐고. 지진이 무서운 줄 몰랐는데 체험해보니까 엄청 무서웠어요. 무섭고 그때 되면 되게 당황할 것 같아요.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해상 인근에서 규모 6.7 지진이 또 발생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필리핀,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도미노처럼 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곳인데요. 여러 지각판이 맞물린 이곳은 지구상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곳으로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한반도는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 고리, 그러니까 판 경계에 위치해 있는 지역보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안전하고 지진 위험도가 낮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변 판 운동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한반도에도 판 내부에도 그러한 응력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주 포항 지진과 같이 피해를 어느 정도 유발할 수 있는 중규모대 지진은 한반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작년 6월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부안군. 관측 이래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갈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지진이 흔들고 지나간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그날 피해 입은 집이 이 집이에요. 이 집인데 깔끔한 지붕이 유난히 눈에 띄는 이 집. 원래는 다른 집들처럼 기와가 둘러진 지붕이었는데요. 이 지붕이 고친 거죠. 기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것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저 기와가. 그래가지고 이 밑에 차가 하나 저 집에 주차가 돼 있었는데 많이 망가졌죠. 처마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상상도 못했죠. 그것은. 예. 저 뒤로 다
집은 말끔하게 수리했지만 주민들은 그날만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진이 드물었던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강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지진 때 집에 계셨어요? 집에 가 있었지. 우리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요 안에 계셨어요? 욕 안에서 김치 담다가 시끌자가 사람 시끌자각을 하면 나가봤더만 그렇게 부서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깜짝 놀랬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놀래고 집 허물어진 줄 알았지.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지진 활동은 더 늘어났을까요? 기상청 안에 위치한 국가 지진 화산 종합 상황실입니다. 365일 24시간 국내 지진과 화산 활동을 감시하는 곳인데요. 화면만 봐도 지진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나요? 파란 화면에 노랗게 표시되는 파형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에 저희가 371개의 지진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 지진 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지진 관측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진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노란색 뜨는 거는 지진이에요, 그럼 저거? 이거는 지진이 아니고요. 지진이 나게 되면 동시에 여러 관측소에서 같은 모양의 노란색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파형을 통해서도 지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파형이 들어옴과 동시에 자동으로 분석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알람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알람을 주게 되면 그 알람을 통해서도 지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국경이 없죠. 국내 지진뿐 아니라 일본, 중국, 북한 등 인접 국가의 지진 상황도 살피는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지진계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자료를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지진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무려 828번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알쏭달쏭 헷갈리는 지진 용어와 상식, 기상청 지진 화산국과 함께 알아볼까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데 헷갈려서 늘 검색하긴 해요. 진도는 약간 그 숫자로 나타나는 어떤 흔들림 자체에 대한 단계고, 규모는 약간 그 범위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 진도는 세기를 말하는 거고 규모는 느끼는 강도를 말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렇게 헷갈리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죠.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로 한 3.0, 3.1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고요. 진도 같은 경우는 사람의 느낌 그리고 피해 정도를 로마 숫자로 표현하는 게 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한 2배 차이 이렇게. 아마 2배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게 로그 단위였는데 10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할까요? 네, 사실 집안의 움직임은 수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까지 움직임을 규모로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상용대수를 취해서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폭이 10배 증가하면 규모가 1씩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규모 1과 2는 몇 배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진폭으로는 10배 차이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규모 2와 규모 4도? 규모 2하고 4는 두 단계이기 때문에 100배의 진폭 차이가 있겠습니다.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미의 대이동이라던가 뭐 쥐들이 막 이동한다던가 또 새들도 이동하는 거 보면은 옛 어른들의 말은 맞는 말이 많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는 지진은 슈퍼문과 같이 외견적인 자연 현상만으로는 지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과거에 지진이 크게 발생했던 위험 지역이나 그 부분에서의 뭐 발생 주기나 이런 것들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예측 도구로 그 예측 지점과 시간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4? 4.0인가? 3.5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은 저희 하민경 사무관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5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대다수가 진동을 느끼게 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재난 문자를 전국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지진의 경우에는 진도 2 이상일 때 인 지역에 지진 재난 문자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거의 바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거의 바로 문자가 왔었던 것 같아요. 한 10분 이내 아닌가요? 15분? 30초? 12시간 이내 아닐까요? 12시간. 발생부터 12시간 이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2시간. 이 오해는 저희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께서는 지진 조기 경보 문자를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같습니다. 지진 조기경보 도입 초기였던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는 경보 시간까지 26초가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관측망을 확충하고 분석 기술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5에서 10초 이내에 조기경보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긴 한 것 같아요. 안전 문자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더 늘어난 느낌을 받긴 합니다. 최근에 굳이 많을 이유는 없겠죠? 최근 25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2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지진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할까요? 통계적 수치로 보면은 지진이 증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은 관측 횟수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기상청에서 이제 지진계를 1978년부터 설치해서 이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관측소가 몇 개에 불과했거든요. 전국에 매년 관측소를 계속 증가시키고 거기에다가 섬 지역까지 지진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진 관측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78년 충남 홍성군에서 규모 5.0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내진 설계 기준이 없던 시절 당시 큰 피해를 남겼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진 관측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건 더 오래 전부터인데요. 지난 2020년 옛 기상청 자리에 문을 연 국립기상박물관. 바닥 공사 도중 지하에서 뜻밖의 구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박물관이 2020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7월경에 공사하다가 수평이 맞지 않아서 계속 파다 보니 이런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화장실로 이용되기도 했었는데 전시 공간으로 수평을 맞춰서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 기상관측소로 활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1932년 경성 축후소라는 이름으로 근대적 기상관측 업무를 시작한 곳입니다. 당시 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이런 지진계를 올려두고 지진을 관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진 추가 진동을 감지하면 먹지에 스크래치 방식으로 기록하던 아날로그 지진계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지진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기상청으로 다시 가볼까요? 지금 기상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 계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기상청 분들도 모르는 공간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여기가 접근이 쉽지가 않아서 기상청 지하 2층 여러 개의 철문을 지나 한참을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다 온 건가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다시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과거보다 훨씬 작아진 지진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지진계는 속도계와 가속도계로 나뉘는데요. 이 장비는 아주 고정밀 장비가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신호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하 2층에서도 또 밑으로 내려왔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거의 한 지하 3, 4층 정도 되는 수준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 기초로 해가지고 건물하고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물의 진동에 영향이 받지 않게끔 설치해 놓은 장비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건물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밑에 그 기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이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태풍, 홍수 등 다른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이유인데요. 지진 대피 골든타임은 통상 10초에서 20초 이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대피는 그 어느 재난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26초였던 경보 발령 시간은 2023년 6초까지 단축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경보가 가능한 걸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달하는 피파와 그리고 피해를 유발하는 에스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피파는 에스파보다 약 1.7배 빠르게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피파를 조기에 탐지하고 분석함으로써 강한 진동의 에스파가 오기 전에 지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수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피파와 수평으로 느리게 오지만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에스파로 나뉩니다. 피파로 지진을 감지하면 에스파가 도달하기 전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건데요. 빠르고 정확한 감지를 위해 전국 지진 관측망을 더 촘촘하게 확충하면서 발표 시간이 꾸준히 단축됐습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40개소씩 계속 추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진 교기 경보를 위해서는 관측소가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더 빨리 관측을 해서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체 감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휴대전화, TV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 지진이 일어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학교라는 공간 특성상 교사와 아이들 모두 휴대전화를 꺼두는 시간이 많습니다. 생활 지도상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휴대폰을 걷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꺼놓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인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6월 12일 아이들이 하나둘씩 등교하던 평화로운 아침. 난생 처음 듣는 굉음이 학교를 뒤흔들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선생님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우왕좌왕을 하던 차에 지진 발생. 학생들은 즉시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하십시오. 흔들림이 멈춘 후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방송으로 지진이 났다고 그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 지진 재난 문자가 발송된 그 시각 학교에도 지진 안내 방송이 자동으로 울려 퍼졌던 건데요. 오늘 기상청에서 곰소초에 기기 점검을 나왔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치인데요. 지진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 경보 장치로 신호 올 거고 바로 저희 교내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전국 1,200여 개 학교에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테레비를 못 본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볼 수 없는 환경인 분들에게도 지진 정보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 교내 방송 시스템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실제 학교에서 지진을 겪어본 선생님들은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됐다는데요. 지진이 나면은 당황할 수 있는데 어느 장소로 대피를 하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멘트를 듣고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고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하고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영화관 등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지진 안내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버스라든지 또는 지하철 안내판을 통해서 지진 정보를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또 지진 정보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진 공포.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확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불국사나 석굴암 그리고 첨성대에도 계속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불국사가 내진 설계가 있다고요? 네, 이제 그레인 기법으로 그 석재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렇죠.